자, 전산세무실습 6주차 4월 5일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교시까지 문제 2번까지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3번이네요. 자, 10월 1일 주식회사 한섬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수용차를 매입하면서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공채를 구입하고 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공채의 현재 가치는 18만 원이며 회사는 이를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 한번 풀이를 하고 나면 다음번에 이런 문제 나오면 깔끔하게 제대로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자, 의무적으로 자, 국채나 또는 공채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매입 가액이 있는데 이 매입 그냥 그 채권이라고 할게요. 저 의무 채권 매입 가액이 만약에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채권의 현재 가치가 1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액이 2만 원이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을 매입을 하고 바로 금융기관에 매도를 할 수 있고요. 또는 그냥 회사에서 보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은 우리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고 우리 유형자산 편에서 공부를 한번 한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면 자, 지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기 때문에 대변에는 현금 20만 원이 감소를 할 겁니다. 자, 이러한 현금 2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요. 채권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권은 회사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한대요. 자,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 자, 요렇게.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죠?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단기 매매 증권은 현재 가치인 18만 원, 그러니까 공정 가치로 인식을 하고요. 그 차액은 2만 원. 자, 차량 운반구로. 왜냐하면 차량을 사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2만 원은 차량 운반구로 우리가 계상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10월 1일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8만 원 그리고 차량 운반구 2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7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ABC 상사에 수출한 제품의 상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로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관련 한조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외상매출금은 언제 인식을 하죠? 자,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선적 일자가 9월 23일이니까 우리 9월 23일 어떤 회계 처리를 한 게 없네요. 자, 이때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9월 23일 아하, 여기 보니까 제품 수출이 있는데 ABC 상사가 여기에 있네요. 이때 회계 처리한 거 볼게요. 자, 지금 ABC 상사의 자, 선적 일자가 9월 23일입니다. 따라서 자, 선적 일자가 9월 23일. 자, 이때가 우리가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이죠.
그때 어떻게 개처리했나요? 자, 제품을 매출을 했으니까 자, 제품 매출이 올 거고요. 그때 360만 원을 인식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외상 매출을 한가 보네요. 자,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도 잡아줬네요. 자, 이렇게 360만 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360만 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외상 매출금이 3,000달러였어요. 3,000달러. 자, 곱하기 환율을 곱해줘야 되겠다. 그죠? 언제 환율을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9월 23일 선적 일자의 환율인 여기 1,200원 있죠? 자, 요것을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1,200원 1달러당. 그러니까 이게 360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도착 일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어, 가령 만약에 그때는 매입에 해당되니까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네요. 자, 도착 일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9월 23일 환율로 이때 선적을 하고 수출을 했으니까 이때의 환율로 우리는 매출가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10월 7일 날에 자, 외상 매출금을 해수로 했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외상 매출금의 해수. 자, 차변과 대변이 있다면 자, 외상 매출금을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죠? 360만 원을 이렇게 해수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차변에서 대변으로 변경해 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해소가 되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통 예금 계좌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보통 예금 계좌 얼마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자, 보통 예금에는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자, 우리가 외화로 얼마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3,000달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0월 7일 날에 보통 예금에 들어왔을 때는 해소 시점에 환율로 입금이 되었겠다. 그죠? 자, 그래서 해소 시점의 환율이 얼마다? 1,400원입니다. 1달러당 1,400원. 그래서 3,000달러를 1,400원에 곱하고 나면 420만 원이 한전이 되어 가지고 보통 예금에 들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차 차익이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쓰는 계정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율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때 쓰는 계정이 외환 차익입니다. 이 외환 차익을 60만 원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연습하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조금 버퍼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짜에 환율을 적용해야 되는가? 우리가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될 때는 선적 일자, 우리가 보통 요금에 들어올 때는 실제 한전되어서 입금되는 시점의 환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왜 이 4번 문제는 일반 전표에 입력이 되지 않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이 되었느냐? 자, 우리가 수출을 했다고 하면 자, 우리 영세율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세 표준에 부가가치 부가치세 신고서에 그 뭐냐 가세 표준에 잡아야 되거든요. 물론 세액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과 관련이 부가가치세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전표가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해수가 되었다. 해수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전표에서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12월 7일입니다. 7일. 자, 차변에 자 보통 예금이 얼마 들어왔다고요? 420만원.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그죠? ABC 상사라고. 자, 외상 매출금은 36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환 차익이 발생했습니다. 환율 차이로 인해서 6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우리 그 뭐냐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천 징수를 하잖아요. 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10월 21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대요. 자, 그러면 이 이자 수익, 자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자 수익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자 수익이 5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이자 수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상 어디로 가야 되죠? 그렇죠. 영업의 수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 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당사의 보통 예금으로 입금이 되었대요. 자, 첫 번째. 자, 보통 예금에 자, 입금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 자, 원천세가 자, 공제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원천 징수세율이 15.4%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원천세를 먼저 계산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 원천세는 자, 50만원 곱하기 15.4%를 하고 나면 77,000원으로 계산이 되네요. 자, 보통 예금에는 어떻게 입금될까요? 그렇죠. 이자 수익 50만원에서 우리가 이자 수익을 받을 때 이 원천세가 공제를 되고 받죠.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을 때 빼고 나면 42만 3천원이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의 수익으로 가는 이자 수익이 50만원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보통 예금에는 얼마가 들어온다고요? 원천세를 공제한 42만 3천원이 입금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원천세가 얼마라고요? 7만 7천원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원천세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지 않고요.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냐 하면 자, 호수 패션 주식에서는 법인입니다. 법인. 자, 우리가 법인세를 계산할 때 이자 수익은 법인세 가세 표준에 포함이 돼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 원천세는 법인세를 먼저 납부한 그 형식이 돼 버립니다. 그죠? 법인세는 1년간 다 모아 가지고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인세를 납부할 때 원천세는 기납부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 차액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0월 21일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이 먼저 발생을 하고요. 50만원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 42만 3천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먼저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 계정으로 7만 7천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재무상태표 보게 되면
선납세금 이렇게 잡혀 있다 그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어요. 10월 20일 날에 이 77,000원 여기는 중간연합세액을 납부한 거네요. 중간연합세액도 먼저 납부한 세금이잖아요. 그죠? 자, 선납세금이 여기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손익계산서상에 자, 이자 수익은 영업의 비용이다. 그죠? 자, 50만 원이 계산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수 패션이 우리 문제 1번처럼 컴퓨터 부품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이라면 이 이자 수익은 매출액에 해당이 되겠다. 그죠? 뭐 대부업이나 뭐 이런 거라면 우리가 어떤 업종을 여냐에 따라 가지고 자, 주된 영업 활동에 관련된 거는 매출액, 주된 영업하고 관련이 없으면 영업의 수익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 마지막 문제까지 우리가 왔네요. 자, 11월 11일. 자, 다음은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 존표래요. 일반 존표에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부가세가 있잖아요. 이것을 무시하고 문제를 풀라고 여기 문제 단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세를 고려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빼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 합계 금액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부가세를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공급 대가가 곧 공급 가액이 곧 공급 대가라고 가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가세는 고려하지 말고 이 금액 자체가 여기 어마운트 있는 금액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우리가 법인카드로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계정이 있죠. 그렇죠. 미지급금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카드를 결제했다면 11월 달에 카드를 결제했다면 12월 달에 대금을 결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야 여기 보면 세상의 모든 아침이라는 가게로부터 식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미지급금이 세상의 모든 아침은 아니고 우리는 카드 회사로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금액은 뭘로 한다고요? 부가세를 고려하지 말고 요 합계 금액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대별은 완성이 되었고요. 차별은 뭐죠? 그렇죠. 영업팀에서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이니까 우리가 잘 쓰는 계정 뭐죠? 그렇죠. 접대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제조원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업팀에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생산부서에서 뭐 원재료 거래처 임원과의 식사 비용이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생산부서의 원재료 매입처 또는 거래처 뭐 임원과의 뭐 식사 비용이다. 그렇게 되면 접대비를 제조원가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다른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처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11월 1일. 자, 차변에 접대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자, 그리고 차변이 금액이 17만 1,000원. 자, 대변 금액은 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사용한다. 그죠? 17만 1,000원. 대신에 거래처 코드 누락하면 안 됩니다. 요렇게 BC카드. 그죠? 자, 요렇게 하면 우리 일반 존표 모두 다 잘 입력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우리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와 관련된 거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세금 계산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아이고, 상관없구나. 자, 이런 세금 계산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 풀기가 더 쉽습니다.
자, 1번 9월 30일 자, 주식회사 영광패션에 제품을 판매를 했대요. 자, 제품 판매했다. 자, 회계 처리부터 구성을 한번 해볼까요? 자,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습니다. 자,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자, 제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되고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 걸로 보아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우리 매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계정이 뭐죠? 그렇죠.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자, 대금 수령은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대요. 자,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 받고요. 자, 나머지는 어음으로 수취하였대요. 자, 매출과 관련된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을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숫자도 채워봐야 되겠다. 그죠? 자, 어떻게 채울까요? 자, 우리가 공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자에 우리 호수패션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자,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네요. 총 5천만 원. 그죠? 5천만 원. 부가치세가 5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제품 매출은 500만 원, 5천만 원. 부가세 예수금은 5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5,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보통 예금 안에 부가세 예수금이 포함되어 있냐, 포함되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변 금액의 합계액인 이 5천만 원과 5천만 원과 500만 원 합계인 5,500만 원만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 보통 예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금액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2,500만 원입니다. 이 2,5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물론 요 밑에 금액에도 나와 있어요. 자, 5,5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 현금으로 3천만 원 받았고 어음을 2,5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 현금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다. 그죠?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열어서요. 자, 지금 9월 30일 거래네요. 자, 유형입니다. 자, 우리가 매출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기 때문에 11번 가세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5주차 수업 때 제가 상세하게 이거 설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래라면 이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품목은 여기 있습니다. 수량, 단가까지 모두 다 나와 있네요. 이렇게 품목, 수량, 단가가 나와 있다면 모두 다 적어줘야 됩니다. 어류, 수량은 1000개, 단가는 5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이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세팅이 되고요. 누구한테 팔았느냐? 주식회사 영광패션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처를 영광패션을 걸어주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기 때문에 1, 여로 체크해 주면 되고요. 자, 분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제품 매출 5천만 원 맞고요. 부가세 수금 500만 원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차변을 완성해 줘야 되겠네요. 자, 보통 예금은 얼마 받았다고요? 3천만 원입니다. 자, 나머지는요. 받을 어음으로 받았는데요. 나중에 이 영광 패션으로부터 우리가 어음 만기일에 결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죠? 자, 어이구. 자, 차별에 받을 어음. 자, 영광 패션 맞고요. 2,500만 원. 요렇게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문제 1번은 굉장히 표준적인 문제예요. 네, 이런 형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1번 문제를 틀리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자, 아주 표준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10월 28일
본사 영업직원이 업무에 사용할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주식회사 우주자동차에서 3천만 원의 그러니까 부가치세 별도다 그죠? 구입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하였다. 외상으로 샀다 그죠? 자,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이 차변에 등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자, 대금 결제는 다음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외상매입금 이런 계정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주된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칙적인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량 운반구가 얼마라고요?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에 대한 부가치세는 얼마죠? 3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를 우주자동차한테 줘야 되죠? 3,300만 원을 우리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가치세법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개별 소비세가 가세가 되는 자동차는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세 공제,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시켜주거나 해당 비용 계정에 가산시켜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 없어지고요. 차량 운반구가 3,30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봅시다. 10월 28일이네요. 10월 28일. 자, 유형. 자, 매입이다.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51번 코드로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 자, 어떻게 해요? 자,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를 했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54번 코드 불공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신용카드로 차량을 샀는데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 자, 그거는 애초에 매입 조표 입력에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조표에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유형은 54번. 자, 품목은 차량 운반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요. 자, 공급가액이 얼마? 3천만 원입니다. 그럼 부가세가 300만 원이겠죠. 누구로부터 샀나요? 우주자동차부터 샀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요로 체크를 하고요. 자, 불공제 사유고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비용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지금 개별 소비세 가세 대상 자동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3번 코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분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고가 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을 수정해 줍니다. 자, 3,300만 원이 부가세 대급금 없이 그냥 차량 운반고로 되어 있죠. 자, 54번 불공 코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변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미지급금. 자, 우주자동차한테 이 미지급금을 결제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3,300만 원.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하고 입력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불공제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빈번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자, 11월 5일 날에 자, 서석 컨설팅에서 영업부 직원들의 회계 업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 55만 원에 대한 전자 계산서를 받았다. 그죠? 자,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는 제하의 공급이나 용역이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가세가 되지 않는 제하의 공급이나 용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면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전자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하,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그러한 거래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강사료가 55만 원인데 꼭 부가세를 받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단 계약금은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일반전표 입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에서 11월 2일이에요. 11월 2일. 자,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제로 선급금 잡았습니다. 그죠? 선급금을 잡았어요. 자,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구성을 했을 때, 지금 강사료가 55만 원이다. 그죠? 자, 이 강사료는 우리가 쓰는 계정 중에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이런 교육훈련비라는 계정을 사용을 하는데요. 영업부 직원들 업무 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제조원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강사료가 55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료는 11월 2일에 지급한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가 남아있다.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있습니다. 자, 이 미지급금은 누구한테 줘야 되죠? 서석 컨설팅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선급금 있죠. 선급금. 자, 선급 계약금 10만 원을 먼저 줬잖아요. 그죠? 자, 요거. 자, 이 선급금 계정은 우리가 교육훈련비였기 때문에 먼저 제거를 시켜줘야 됩니다. 선급금도 하나의 그 채권이죠. 우리 서석 컨설팅에 줬습니다. 자, 10만 원. 요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차액만 다음 달에 주면 되겠다. 그죠? 자, 요렇게 회계 처리를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3번 문제 있죠. 자, 이 3번 문제가 선급금 계정을 활용해서 이 미지급금 금액을 잡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빈출되는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11월 5일이고요. 유형은 매입인데요. 자, 매입 유형 중에서 자, 면세가 있습니다. 면세. 자, 어떤 거냐 하면요. 자, 여기서 잘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면 불공에 보면 계산서 받은 것 중에서 면세가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이 53번 코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품목은요. 그냥 교육훈련비라고 그냥 적어주세요. 별도의 그게 없기 때문에 수량 단가는 모르고 공급가액은 55만 원입니다. 자, 누구로부터요? 서석 컨설팅 회사로부터요. 자, 전자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로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비용 계정이 들어가야 되죠? 원재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수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대변을 완성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급했던 선급금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요. 1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나머지 차익은 미지급금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45만원.
자, 이 거래처 코드 선급금, 미지급금 잘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까지 2교시 수업을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